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시장이 하루 좋았다가 그새 또 아쉬워졌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 좀 얄밉네요. 미국이라고 그쵸?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한동안 잊었던 그런 나라였었죠. 그러게요. 매일 우리가 눈 뜨면 미국 증시를 살폈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써왔다가 최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하고 무관하게 움직여서 미국 증시를 한동안 등한히 했는데 결국엔 그랬던 미국 증시가 또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방으로 떨어질 때만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는 참 말씀하실 때 얄미운 그런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인 금리 인하로 얘기를 했었죠.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도 내년엔 금리를 당초 4번에서 2번 정도로 줄일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의 급등세를 이끌어냈고 지수의 급락 장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또 급등 하루 만에 또 다시 급락세가 나오면서 참 아쉬운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이 했고 네. 장중에 환율이 1454원까지 갔었었죠. 그러다가 1448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 환율의 급등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재판단으로는 환율은 일단 1450원 선을 넘어가기는 갈 수 있어도 1500원 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지는 않다라는 점에 일단 먼저 포커스를 좀 맞추실 수가 있겠고 네. 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과연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하락이냐 내지는 일시적인 하락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여기서부터 만약에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증시에 그만큼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미국은 경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경기 자체가 탄탄하고요. 미국이 어제 급락세를 기록했던 것은 당초 예상했던 금리 인하의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린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최소한 미국은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하는 등의 흐름보다는 당분간 쉬어가는 기간 조정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300억 정도 또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 규모, 매도 강도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에 비한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역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은 분명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언급을 듣듯이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추세적으로 대대적인 대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측면이겠고 국내 증시도 충분하게 하락을 했고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빠져서 일시적으로 빠진 것이지 추세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 장세의 추세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현 구간에서 우리가 투매에 나서거나 이런 등의 전략은 분명히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환율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원달러 환율은 월봉 차트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19 때 환율이 한 번 정도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그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환율의 급등세가 상당히 강도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1,500원 선을 과연 환율이 돌파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1,450원 선을 넘어서서 1,470, 8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50원 선을 넘어갈 수 있는 500원 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환율도 고점까지 왔다라는 측면이겠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환율의 급등세가 멈추고 거기가 천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분명히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문제는 환율이 고점을 찍고 언제 하락을 하냐 이게 문제겠죠. 당분간은 고환율이 유지가 되는 흐름은 나오겠습니다만
본격적인 하락 국면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측면이 있겠고, 국내 증시도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350에서 2400선에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상승 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대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참 미국 시장이 좋을 때는 디커플링, 안 좋을 때는 커플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추이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내일부터는 투자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중소형주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은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뭐 중소형주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네. 그동안 증시가 이제 급락 후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느냐, 추가적으로 하락하느냐 그런 공포감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네. 일부 대형주들도 급등 낙세가 전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나갈 만한 자금들은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의 개별적인 장세가 보다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히려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박스권의 가두리 장세가 진행되는 이런 답답한 장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소형 장세가 본격화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더 수익을 내기가 좋은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일부 종목 중심에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을 단행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또 10에서 30% 정도 대바닥 진바닥 종목 중심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전략과 더불어서 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좀 더 강도롭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장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예상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제 지수 말씀드렸죠. 지수 자체가 하락세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상승도 역시 제한적인 그런 상태를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일단 요원한 상태고 또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분기 정도나 가야 그 불확실성 변수가 하나씩 해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정도나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흐름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그러한 지수 혼조 장세가 진행될 때 중소형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가다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증시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서학 개미들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 증시에서 자금 이탈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런 자금의 이탈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고요. 미국 증시가 반대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갔던 자금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겠고 그런 개인들의 자금에 의해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조선주는 제가 여러분께 주도주 가능성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네.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대형주들도 가랑비 옷 젖듯이 은근하게 시세를 가는 그런 주도주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의 신고가를 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조선주들이겠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의료 AI 관련주들도 대표적인 중소형주들 장기 수혜 낙폭과대주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들도 하나씩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됐기 때문이라도 AI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도 여러분께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대형주가 못 가고 또 지수가 가두리 장세에 갇혀 있는 이런 장세 속에서 이런 이슈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종목도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모든 종목이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 철저하게 종목별로 선별화된 그런 장세가 진행될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모래밭에서 정말 진주 찾는 그런 어떤 종목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많지 않은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듯이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나
터지게 되면 시세가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고삐 잡은 트럼프 그리고 미국 의회도 기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원을 끊는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절반 이상은 이제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일부 땅은 내어주더라도 전쟁은 그만하자라는 측면.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게 되면 유럽연합에서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유럽 쪽은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땅도 충분히 차지했고 푸틴도 명분은 챙겼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일 겁니다. 다만 그것이 순조롭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전쟁이 무려 3년의 기간 동안 연출돼 왔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종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겠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자체가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일정률의 소량 정도의 물량은 담아놓고 기다려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렸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통신 인프라 관련주들 잡주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보실 만한 종목이 있고요. 대동이라든가 대모 그리고 현대 에버다인 같은 그러한 여러분께 언급드렸던 그런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이런 종목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길목을 잡고 기다려볼 만한 그런 이슈 테마주의 반등에도 우리가 대응을 볼 만한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비롯해서 이 중소형주 종목 장세 속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로 삼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볼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확인해봐야겠죠? 네, 지금 조선주 강세 보여주는 가운데 HD 현대미포는 또 한 번 최고 수익률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든든한데요. 조선주들은 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과거의 그 초호황 국면보다도 실적 증가세라든가 성장 잠들이 상당히 커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이 대형주들과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저평가되고 못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리뷰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자, 종목은 조선주 중에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그리고 한화 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조선 대형주들은 여러분께 삼성중공업을 빼고 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이 종목도 11월 중순경에 여러분께 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또 신고가가 계속해서 경신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현재 주봉 월봉상의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많이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LNG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 거기다가 고환율의 상당폭 유지가 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조선주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은 단행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추경 매수보다는 조선주들 중에 덜 올랐던 종목들 많죠. 말씀드렸듯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 후발주들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음에 현대힘스도 보겠습니다. 바로 현대힘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중에 못 올랐던 종목이죠. 현재 주가 바닥 탈출에 다시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가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매집 전략을 좀 더 강화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현대인스 같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자, 바이오제약주 큐로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티 치료제 안발센 상용화 임박이라는 큰 호재가 임박한 종목으로 말씀드렸었죠. 장중에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약간 눌렸습니다만 현재 밀집돼서 약간의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세는 어느 순간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만큼 자, 이 종목도 밀릴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리뷰를 통해서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랠리는 이어질 텐데 많이 올랐던 종목 추격 매수보다는 아직까지 못 갔던 종목에 관심을 좀 더 가져보겠고요. 이어서 큐로셀도 지금은 매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JLK입니다. 네. 앞서 의료 AI 강조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일단 소외된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거나 앞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제 매집을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JAK 같은 종목군들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루닉과 함께 의류 AI 관련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의료 AI 분야에서 국내 최초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력 제품이 지금 뇌졸중 전 주기에 대응하는 그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뇌졸중이 발생되기 전과 후에 상황들을 다 보여주는 것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AI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CT라든가 MRI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그 뇌졸중의 증상을 판독하는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판독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이제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 지금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조짐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 머물다가 이제 해외 쪽으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뇌졸중 AI 시장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 또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공포심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대박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과 함께 충분하게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 자체가 신규 상장된 후에 잠깐 시세가 나타났다가 정말 장기간에 거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7,000원 선에서 쌍바닥을 찍고 대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죠. 이 정도면은 주가는 완전 바닥입니다. 1차 반등 후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을 때 한번 뺐죠. 이게 마지막 속인수 패턴이고 찐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우리가 절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중장기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8,630원 선에서 조금 밀릴 때마다 매집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6,800원 제시될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JLK입니다. 의료 AI 섹터 안에서 진바닥을 다지고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요. 목표가 13,0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해주셨죠? 네, 자, 오늘 무료 방송 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요.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방송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 한규수 검색하셔서 매니저님의 시장 인사이트 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